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1970포인트를 깨며 1966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상승 전환해서 566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영 대표님이 뽑은 오늘장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지수 반등을 모색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대외 여건 우려감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 전망 노이즈가 여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소테마 중심 순환매 지속 전망을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물경제 위축의 엔저의 강타로 장기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다시 경기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대외여건 우려감 해소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시장 계속되는 어떤 양극화 현상 좀 지속되지 않나. 어찌 보면 대외적인 여건의 불변 속에서 대내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조금은 좀 불경향적인 대내적인 부분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분간 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요, 우리 김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율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속에서 실적 우려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우려감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내 일단은 좀 기대감을 주면서 전체적인 경기 소재주에 대한 반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PMI 지표, 일단 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물론 이제 그 전달보다는 다소간 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52, 53 넘어서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확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에 다소간의 좀 경기 민감주 쪽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 내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물론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를 계기로 해서 IT 업종, 다소는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안도 심리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형주들에 대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바닥이 어디냐라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전체적인 소재주나 경기민감 자본재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아닌 노이즈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촉각을 두 대 분명한 것. 과연 이 반등 시기가 4분기 실적을 반등 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을 반등 시기로 볼 것이냐. 각 실적 발표 시마다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관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실적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전 분기 대비 내지는 전년 대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기저효과가 또 다른 변수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 이 기저효과 부분이요. 영어로는 베이스 이펙트라고 흔히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 내 어떤 변곡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유념하시고 3분기 어닝 시즌 맞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 주가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분명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원으로 기술적인 접근에 국한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추세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과 환율에 정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66원 10전으로 보합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소폭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066원 10전에 개장했는데요.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약보합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서울시장에서 보합권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달러원은 예상보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074원 70전까지 상승했고요. 시간 현재는 1,07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재개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엔이 107엔대 후반대에서부터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108엔대 중반대까지 상승했고요. 이외에 유로화나 호주 달러 등의 해외 주요 통화들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달러와 말레이시아 링기트 등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유럽장에서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유로달러가 하락하면서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준 바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증시 조정보다는 채권금리 하락에 더 주목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아시아장에서 아시아의 주요 증시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의 이를 반영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새벽에 미처 나타나지 않은 위험 회피 장세가 뒤늦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에 오늘의 2차 저항선인 1,075원 20전으로 상향 돌파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수준을 넘어선다면 1,078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달러원의 10월 중에 고점을 1,084원 70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아서 10월 중에 1,080원대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주요 대외 변수인 달러엔을 보면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하락 요인과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한 상승 요인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달러엔이 지지를 받았던 107엔대 후반 수준은 지난 9월 거래 가격의 평균 수준으로서 달러엔에게 강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수준이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 이 수준에서의 달러엔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에는 달러엔과 달러원의 동반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9월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의사록 내용 가운데 최근에 미국 물가 수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빨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추석 연휴나 개천절과 같이 서울장이 휴장하는 날에는 해외 시장에서 달러화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했는데요. 내일 서울장의 휴장과 함께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주욱입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추천해 주셨던 공략주들 리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남선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바닥 잘 다지고 있고요.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 페인트 전에 10만 주 정도 최근에 보지 못했던 기관적 배팅이 있었고요. 장중에 121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약간 좀 그 벽이 밀리면서 대밀리는 상황이고 방송 보면 매수를 했다면 9,300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전저점 9,000원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매도 시기를 다음 주로 늦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LOTBQ입니다. 동종목도 전일 기관에서 강하게 배팅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연일 이어지는 그 삼성전자 향 수주가 기관의 어떤 자신감과 그 수급을 좀 이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요. 구간으로 따지면 한 5,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예상되니까 지금 어제 매수 좀 조금 수익 났다 하더라도 매도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쪽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천주 오늘 좋네요. 우리산업 어제 이어 이틀 연속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단기적으로 14,800원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전기차 관련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16,000원대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단기 공략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업체로 최근에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올해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폰 6가 지금 대박이 난 상태죠. 그리고 하반기 관련 매출이 좀 급증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급등 이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 조정 받은 상태로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4,000원, 지금 현재 13,950원인데 그 구간에서 한번 좀 매수 가담해 보시고 전일 저점 13,400원 정도 이탈만 안 하면 목표가 한 15,6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풍국주정입니다. 소주 원료로 사용되는 이제 주정업체입니다. 주정시장이 이제 정부 통제하에 지금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매년 10%의 안정적인 성장이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유보율도 업화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2,100% 그리고 유보율,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가가 좀 느리긴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그래프를 봤을 때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너무 한 1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11,300원 정도 눌림목 구간 한번 노려보시고 매수에 성공한다고 하면 목표가 한 12,500원, 3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짧게나마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좀 대형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고 굳이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6 히트의 가장 큰 부품주 중에서는 수혜자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그런 기관의 외인 수급들이 굉장히 좋고요. 조정 이후 지금 단기 반등 구간이고 지금 한 33,500원 정도 그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21선 33,5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성공한다고 하면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장기 추천주 들어가겠습니다. 효성입니다. 잘 아실 거고요. 국내 대표적인 섬유, 신소재 화학업체입니다. 타이어 코드하고 이제 스판덱스는 세계에서 1위 품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자, 이 종목이 발목을 잡았던 어떤 그 지능기업, 예, 조그만 중소건설사였는데 지능기업 부실을 작년에 전체 다 털어냈습니다. 작년 순이익을 보면 4,800억대 역대급 뭐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부실 때문에 되려 뭐 2,366억의 순이익면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건설사 한번 좀 잘못 인수를 했다가 그룹사가 흔들릴 정도로 좀 위기를 겪었는데 위기 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부실은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런 불확실성 해소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부인 그 소재 쪽 그 영업이익률 지속적으로 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효성의 효자 품목이라고 하면 스판덱스와 예, 타이어 코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저가 원재료가 이제 투입이 되고 예, 원가율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당 기간 이것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동안 뭐 그룹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현금 흐름이 예, 창출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전에 뭐 패키징 사업 같은 그런 비주력 사업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오랜 기간 뭐 주가 발목 잡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높아진 부채 비율 때문인데 그런 비주력 자산을 이제 매각을 통해서 그런 부채 비율도 개선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신소재 아라미드 아니 그리고 또 중공업 쪽에서는 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뭐 ESS 뭐 그리고 또 폴리케톤 등 그 신성장 동력을 다소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아라미드 하면 얼마 전 뭐 소개시켜드린 뭐 코롱 인더스트리와 함께 효성도 지금 설비를 구축해서 양산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중공업 쪽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면 그런 전기차 지금 인프라가 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이 앞으로 예, 좀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이제 발표하는 폴리케톤이라는 이게 분리막이라는 건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이제 쓰임새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폴리케톤은 기초 원천 소재를 개발해서 이제 생산 판매하는 독점권을 갖게 된 첫 사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성이 어떤 기존의 잘 되는 사업인 뭐 스판덱스나 타이어 코드에 이제 안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가장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77,000원대 한번 좀 조정 이용해서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제시되는 73,000원, 전저점 이탈 시에는 바로 예,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예, 88,000원 월봉상 저항 구간입니다. 88,000원까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김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 공력주인 효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계속 조금 또 안 좋게 좀 꺾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1666포인트, 0.3%대 하락이고요. 좀 회복을 한다 싶었는데 살짝 주저앉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0.68%대 상승 보여주면서요, 566포인트 후반대 저항 보여줍니다. 자, 지수 포인트에서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인방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112만원대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 자, 어제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바닥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바닥일까요? 저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당분간은 추천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아직 모릅니다. 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장. 오늘 오전 방송에서 선상클럽에서 이상민 멘토와 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코덱스 인버스 매수도 아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X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계속 악재들이 나오고 호재거리가 생기지만 악재에 묻혀버리고 또다시 악재거리가 나오는데 호재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또 악재에 묻혀버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시장에서 급하게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다. 매도도 참 애매한 시장이다. 아셨죠? 좀 버티셔야 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 요 정도까지만 잠깐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들 가운데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LG유플러스, KB금융,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경남은행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요, LG유플러스예요. 오늘 LG유플러스 정말 잘 갔죠? SK텔레콤도 잘 가고요, KT도 잘 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은 SK텔레콤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LG유플러스가 오늘 흐름이 좋아요. 현재 3.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하루 조정 거치고 나서 급등이 딱 나와줍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들이 몇 주요? 30만 주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6만 주가량을 매도해줍니다. 많은 물량의 기관 매수 포인트. 최근 들어 수급은 어땠나요? 기관이 파는 듯 싶었지만 다시 잡아주고 있네요. 그렇죠? 꾸준한 기관의 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기관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림인데, 자, LG유플러스 좋지만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단통법에 따라서 요금 인하 포인트가 우려감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어찌됐던 국내 시장에서의 배당주는 배당주인 겁니다. SK텔레콤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도 있어서도 엔저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고, 그렇죠? 네,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볼 시기는 왔다. 통신주가 그래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 할 것이다. 대신에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는 SK텔레콤이 낫지 않을까. LG유플러스도 일단 수급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은행주 가운데서는 KB금융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0.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자, 은행주들 상승을 다시 한번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KB금융 기관 매수는 10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업은행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많이 팔긴 하지만 기관들이 7만 4천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네요. 일단은 K금융이 수급이 더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은행주들 거의 대부분이요. 금융주 가운데서 은행주들이 3분기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거나 거의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의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외인이 강한 매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승 분위기 한번 탈 수도 있는 자리.
많이 조정받았고요. 그렇죠? 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지금 부담스러운 것은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매수는 약간 좀 이르지 않나.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면서 이 상단 라인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 뭐 기업은행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추이는 확인을 하면서 상승, 좀 골드크로스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한 이후에 대응해야 되겠다. 좀 더 수급 들어오는지 보고 대응해야 되겠다.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LG IT 관련주 중에서요.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해봤어요. 자,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2천만 대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2천만 대 돌파했어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 노트북 좋은 모습인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61선 깨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급락 이후에 조정 좀 받은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수급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장 보니까요. 외인이 10만 주 매수고요. 기관은 9만 주 매수를 보여줍니다. 투신권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잡아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에서 외인은 매도였지만 오늘장 매수 잡아주고 기관까지 잡아준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61선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수급 보면요. 꾸준했던 기관들이 간간히 매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치만 해도 기관들이 150만 주가량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양매수가 들어왔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국전력입니다. 요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계속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잘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동 부지 이슈 이후부터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더 갑니다. 자,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네, 재무 안정을 취하겠죠. 최근에 수급 상황 어떤가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장 수급도 체크해보자면 외인 기관의 양매수 흐름이 보입니다. 외인이 32,000주, 기관이 39,000주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조정은 보일 수 있겠죠. 조정은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가 사실 거의 많이 오르긴 했어요.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한국전력 매수하기 참 좋죠. 조정 거치고 올라간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45,000원 부근에 오면 참 좋겠네요. 45,000원 부근에서의 매력도는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매매 부탁드립니다. 자, 뭐 이 종목이 걸렸어요. 경남은행입니다. 자, 경남은행이 5월달이었죠. 네, 그때 이제 딱 시장에 딱 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올라갑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그 포인트예요. 언제? 11,500원, 한 12,000원 사이에서는 어떻게 바닥 인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장했던 시기 때부터 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자, 이번 포인트에서 보세요. 그렇게 꾸준하지 않았던 수급이었는데 그래도 기관들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자, 오늘장에서 어떻게 되나? 외인들이 16만 5천주, 기관이 14,000주입니다. 외인이 16만 5천주예요. 정말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당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장중이 어디까지 갔죠? 12%까지 갔다가 6% 되긴 한데 정말 많은 수급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크게 올라갑니다. 실적 개선 사항이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어디까지 갑니까? 항상 맞고 떨어졌던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14,000원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 갭은 충분히 메울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 구간이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상담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4091님, 동아소시오홀딩스 119,000원에 20% 보겠습니다.
네. 11만 9천원에 20%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 상태예요. 매수가 여기시고요. 급등이 나와줬네요. 부럽습니다. 그쵸? 네, 뭐 사실 부럽지는 않아요. 제가 뭐 공개했던 종목들이 또 오늘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부럽지는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같이 볼게요. 자, 수급사항 좀 먼저 체크를 해보죠. 최근에 수급사항 보자면, 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네요. 여기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끌어올린 건 기관인데 득보는 건 외인들이 득보고 있어요. 기관들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자, 오늘장 볼까요? 자, 오늘장에 잡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장 열어볼게요. 외인은 매수를 한다. 근데 기관들이 이 정도 매수에 주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걱정인 것은 이 구간대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자, 매물대를 추가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만 당겨볼게요. 자, 좀 지워볼까요? 이 위에 이제 색깔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네, 굉장히 두꺼운 여기서부터 요 바닥부터 해서 여기 바닥부터 하니까 거의 11만원 바닥부터 해서 매물대에 대해 체크를 해보자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현재 구간대에 딱 잡혀 있습니다. 꽉 차 있죠.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비중, 그러니까 7월, 8월 이때부터 급등 때부터 해서 매수하신 비중 중에 한 30%가 넘고 31, 43, 44%까지 되네요. 한 43% 정도. 43% 좀 넘는 규모가 43, 4%가 여기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40% 이상의 물량이 작년 8월, 7월부터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나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사신 분들은 고민이 되겠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만약에 기관들의 매도가 또다시 강화가 된다면, 그쵸? 아니면 외인의 매도가 강화가 된다면, 양매도가 좀 더 진행이 되는 포인트가 나오면 주가가 꺾일 때,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네. 가격적으로 잡아드리자면, 꺾이게 된다면, 이게, 제가 볼 땐 이래요. 한 종가로 13만 7천원, 13만 7천원이 종가로 이탈해버리면, 약간은 위험해 보입니다. 13만 7천원. 아셨죠? 13만 7천원 종가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15만 5천원까지만, 아이고. 15만 5천원까지만 요 상승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그 이후는 한 번 더 수급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요렇게 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보자면, 127 하나님께서 삼성물산 우선주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 우 말고 그냥 삼성물산 사시면 안 돼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박스권 자리에서 여기 있죠? 갇혀버린 상태 같아요.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만 1,000원 정도가 오면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SDS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삼성물산에 현금이 많이 생깁니다. 네. 상당 부분 현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사실. 네, 같이 움직이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반등을 좀 주면 매수하세요. 이거 좀 꺾이는 그림이잖아요. 이거 반등 주면서 올라간다면 그때 우선주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림이 최소한 이틀 나올 때, 최소한 이때요. 이런 그림 나올 때, 그렇죠? 네, 빨간 거 2개 좀 보일 때 좀 하세요. 네, 그때 좀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타이밍상으로는 썩 좋은 적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참아보시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보죠. 다음은요, SK텔레콤입니다. 269원이 아까 제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28만 8,500원이신데요. SK텔레콤이 3,000원 빠졌어요. 뭐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십시오. 네. 오늘 시장에서 SK텔레콤 수급을 볼까요? 네. 오늘 뭐 기관이 파나요? 안 팔고 오히려 기관은 사고 있어요. 외인의 매도세가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외인은 팔았습니다. 그쵸? 기관은 계속 샀어요. 계속 샀어요. 외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계속 샀습니다.
자, 차트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놈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체라 말씀드리잖아요. 기관 주체잖아요. 기관이 팔지 않는 이상 이거 쉽사리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상승 그림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참고 버텨보세요.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요. 그쵸?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다음 보죠. 루멘스 6657님 가격이요 6,660원에 40% 보겠습니다. 6,660원 6,660원이 맞나요? 여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참네 기가 막히시네. 이날 샀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때 샀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쵸? 최근에 사셨으면은 정말 바닥에서 쌍바닥 보시고 여기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계시다가 안 파신 건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고민을 해봅니다. 자, LED 업황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서울반도체 3분기 실적이 어떻다고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르는 거 뭐 반짝거릴 수 있어요. 작년에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비교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0% 정도 못했어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라 하지만 결국 오늘 꺾이잖아요.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얘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다. 자, 3분기까지 안 좋게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쵸? 루멘스라고 별거 있나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중 너무 크십니다. 비중 당장 줄이시고요. 루멘스는요, 5% 종목입니다. 5%. 비중을 35% 줄이세요. 네, 5%만 가져가면 제 1 하겠습니다. 10%도 아까운 종목이니까요. 비중 많이 줄여주시고 아니면 전량 파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광 1130님 오래됐다 하시네. 2230원 20% 보겠습니다. 2230원에 20% 22,000원이 아니고 2230원이요. 히데님 이거 맞나요 가격이? 22,300원이죠. 네. 자, 매수 가격 자체가요. 오래됐다고 하셨으니까 딱 보세요. 가격을 보세요. 오래되셨는데 제가 차트도 오래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데가 몇 년이냐면 여기가 2006년 2007년 2010년 이 정도예요. 네, 거의 제가 8년치 열어놨어요. 자, 지금 무슨 자리죠? 고점 자리죠. 뚫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성강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겠죠. 자, 수급 포인트에서는 이게 하루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이 뭐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썩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포인트가 보자면요. 보세요. 매출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꺾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171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46억. 많이 딸리겠죠? 순이익이 작년 106억인데 올해 58억인데 이것도 계속 꺾이는 추세라고요. 그나마 순이익이 조금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딸리네요. 매출액하고. 저 같으면 정리하겠습니다. 22,300원을 몇 년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셨다면은 이때 만약에 9월에 사셨다면은 이건 정말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일단은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여기가 2001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16년 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6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비중을 줄이시던가요. 빠져나오시던가 조금 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볼게요. 1103님 23,740원에 12% 추가 매수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그냥 소폭 수익 중? 추가 매수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12% 정말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20% 이상은 넘지 마시고요. 매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좋고요. 오늘장 수급도 돌아오는 거. 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방송 보신 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부탁드릴 거는 급하게 다 사지 마시고요. 상황 보시면서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해 주세요. 20%까지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볼게요. 자, 그 다음 뭐죠? 3호개발 볼게요. 1042님 3호개발 3,500원에 5%. 네, 보겠습니다. 3,500원에 5%라 3,500원이면 여기인데 고점 포인트 라인은 여기 이렇게 되고요. 바닥 포인트 라인 요렇게 되나요? 그럼 요거 다시 라인을 그려볼까요? 상승을 줬던 그 구간대에서의 큰 그림으로는 이 정도 될까요? 뭐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조정이 좀 더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얼마냐면요, 가격이 한 3,100원까지 올 것 같은데 그 다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3호 개발 실적이 이게 괜찮아졌나요, 요즘에? 약간 올해가 좀 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역시나 썩 좋지는 않았네요. 자, 영업이익도 좀 밀리고요. 순이익은 역시나 많이 밀립니다.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수급 포인트 당연히 없고요. 뭐 기타 물적 매수 잘 들어오는 좋네요. 요거는 뭐 그나마 조금 기대할 만합니다. 기타 물적의 매수세. 진짜 얼마나 더 상승을 줄지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은 일단 적당하셨기 때문에 좀 버텨보시는 전략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버텨보고요. 3,1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00원을 잡으시고 버텨보시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한 3,600원 정도 되면은 손해보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은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사마페인트 7432님 16,750원 50% 보겠습니다. 7432님 사마페인트가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죠. 네. 근데 가격이 이거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산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이제 말씀드렸고요. 5월 달에. 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정리를 많이 좀 했던 종목이에요. 처음에 부산을 갔을 때 강연회에서. 그때 드렸던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장에 이 포인트 좀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약간은 좀 높긴 한데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 있는 종목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 불안감이 있죠. 근데 지금은 다시 가격이 싸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반기부터. 해외 쪽의 실적 자체가. 그로 인해서 누가 놓치지 않냐면 기관들이 좀 다시 천천히 입지를 하고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천천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굉장히 천천히 들어옵니다. 자, 오늘장 수급도 보자면 기관이 역시나 투신권에서 15,000주가량의 매수가 잡히죠. 지금 이 종목은 팔 때가 아닙니다. 네, 잘 버티시고 가셔야 돼요. 16,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16,750원은 솔직히 너무 비쌌다. 네.
솔직히 조금 너무 하셨어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1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또 매수하신 구간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선주가 수주가 늘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배 만드는데 사용하는 페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쵸? 공업용 도료, 배 밖에 바르는 페인트들, 안에 바르는 페인트. 얼마나 배 한 대 페인트가 많이 들어갈까요? 조선업황에 살아나면은 이 친구도 같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할 거예요. 시기는 내년이 정말 피크가 될 겁니다. 산업 페인트가 새로운 가격을 그릴 수 있는 시기는 내년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다시 가격 메리트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버티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대원제약 15,100원에 10% 보겠습니다. 2774님 반갑습니다. 네. 15,100원에 10%. 반가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볼게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세요. 15,1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어요.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거? 좋다, 이거예요. 비중도 잘 하셨어요. 수익 중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어떡하실라고. 수급 볼게요. 자, 기관들이 주가 끌어올렸어요. 정말 쫙 말아 올렸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요, 또 들어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와 있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 매도 나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관 매도가 나오면. 근데 머지 않았어요. 수익 절대 많이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도 없고요. 기관 매도가 나오면 매도하세요. 이 바닥에서 이 박스권 자리에서 모으셨던 분들은 목표가가 아마 15,000원이실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목표가가 15,000원이시겠죠. 30% 수익 났는데. 그렇죠? 기간 매도 나오면 뒤도 보지 마시고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일양약품 5154님 32,000원 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이죠. 32,000원이시면 이때 되네요. 자,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조금 보입니다. 추세는요, 상승을 주는 포인트인데 조정이 좀 나와요. 한번 급등한 이후에. 수급 포인트는요, 기간을 잡아주는데요. 아이고, 잡아주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외인들은 좀 매도세를 하고 있긴 한데, 기간은 좀 전체적으로 잡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늘장 수급 보니까, 연기금 또 잡는 분위기. 제가 볼 때 한번 상승을 줄 것 같은데, 실적 포인트만 잠깐 체크해 볼게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네요. 자, 상반기,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에볼라 말고 실적에 대한 부분 없나요? 딱히 얘기가 나오는 건 없네요. 근데 일단은 현재 아까 기업 분석 라인을 살펴보자면 썩 실적이 하반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작년치를 넘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그러면 기관들이 사는 거 포인트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고서 보는 것이 아닌가. 이거 사시면은 몇 년 동안 고생할 종목이었구나라고 좀 느낌이 오는데, 일단 모멘텀을 좀 받긴 했어요. 테마성을 10%라 저 같으면 그냥 정리하고 마음고생 안 하겠습니다. 10%시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계좌가 마이너스 몇 %입니까? 한 20% 되나? 25% 되나요? 네. 정리할 수 있어요.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2%, 3% 맞았으니까 할만합니다. 네.
다시 올라가기로는 실적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에볼라고 뭐고 간에 이슈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슈 터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은 요 근래는. 이전에 잠깐 9월달에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테마 보지 마시고요. 테마성 너무 보지 마시고 실적으로만 봅시다. 실적으로는 조금 약간 애매하네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931님 LG화학이요. 네, 30만 7천원. 네,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물어보셨어요. 제가 손절을 했어요. 아시죠? 이 종목?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밀리게 되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했어요. 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언제요?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자, 지금 벌써 네 번째 바닥이에요. 2013년부터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대는 완벽한 네 번째 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왜 아우디나 뭐 2차전지 분야에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내년에 더 커질 테니까 이 회사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수급만 보이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수급사항은 아직까지는 에라예요. 기간이 이렇게 매도 쳤죠? 외인은 사는데. 기간 매도 많이 했죠? 기간 매도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자, 기간 매수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기간 매수가 많이 보이면. 최소한 기간 매수가 4, 5만 주 나와줘야 돼요. 4만 주 정도 이상은 기간 매수가 전체적으로 잡히면 그때는 얘를 어떻게?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확인 완료. 주가 어떻게? 다시 상승. 그러면 내년 안으로 어떻게 30만원 이상까지 돌파. 그래서 언제 기간 매수 들어올 때 단가를 확 낮추세요. 10%시죠? 20%까지 늘리세요. 20%까지. 그러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실 거예요. 27만원대 안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시게 되면 27만원 정도까지도. 그럼 27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화이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 매수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종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상황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살아나지만 아직은 단정하기는 이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요? 3분기 실적 불안주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도 흔들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힘내시고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7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